네, 아이폰 15. 아까 통신 장비 이슈를 다룰 때 매일경제TV에서 가장 빠른 기자 박수 고수가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폰 15의 OLED 패널전에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승을 거뒀다라는 큰 호재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번 아이폰 15이 출시하고 나서 4분의 3가량을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한다. 소위 말해 싹쓸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점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쟁사인 BOE가 15 출시 이후에도 이 애플의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로써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15의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특히나 OLED 관련주의 시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야스 그리고 필 옵틱스가 선단에 서며 각각 12%, 14%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선익 시스템 그리고 P&H테크, 덕산 네오롭스가 각각 6%에서 7%의 강세를 이어갑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의 시세도 좋고 오늘 또 외국인의 매수 상단에도 포진된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이 궁금한데요. 고수님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OLED 관련한 대형주 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모두 다 좀 장악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국뽕이 좀 차오르는 것 같고 제 회사도 아닌데 뿌듯한 마음 듭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부품이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 좀 찾아봤었는데 그 원래 올해 1월에 저희가 기사를 썼던 거 있었어요. 그게 1월에는 이제 저희가 BOE한테 다 뺏긴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BOE가 중국 BOE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주를 못했더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배경에는 품질이 있었죠?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BOE가 이제 가격만 좋다 이렇게 내용이 갔었다가 이제 힘들어졌고 그 사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4종의 OLED 패널 이제 공급하게 된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더해서 프로와 프로맥스 OLED 패널을 또 수주했고요.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야, 한 70%는 이제 한국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폰과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혼란의 지금 시기이잖아요. 중국에서 안 산다,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OLED와 관련돼 있는 주식은 그래서 좀 오늘은 기분이 좋지만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정 고수님, 오늘 관련된 종목들 어떤 쪽이 많이 좀 오르는지 좀 체크해 주시죠. 지금 이제 OLED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폰 수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폰 관련주랑 또 엮여 있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이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럼 전체적인 글로벌 아이폰의 판매 대수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폰뿐 아니고 스마트폰의 이 주기가 교체 주기가 조금 살짝 길어진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15으로 인해서 빠르게 아이폰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OLED 시장에서 스마트폰 쪽을 사실 보고 있지 않고요. 저는 사실 차량용 OLED 쪽을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뿐 아니고 OLED 관련주, 소재 관련주는 덕선 네오록스라든지 P&H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OLED 시장 확대는 사실은 넓을수록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태블릿 쪽은 소형이에요. 소형이 속하고 이제 대형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TV 그리고 지금 중형인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10인치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네. 10인치 이상 보고 있는데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살 때 물론 만약에 동일한 이런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보고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내부 디스플레이 쪽을 보고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쪽, 최근에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도적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자율주행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또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차량 디스플레이. 차량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확대가 어찌 보면 LG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보면 좀 향방을 저는 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적자예요.
있고요. 올해 1분기가 가장 최대 적자 폭이었고요. 네. 지금 점차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분기 흑자 전환을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패널 같은 차량용 OLED 패널의 수주가 올해 20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 아직은 적습니다. 네, 전체 네. 매출액이 한 10% 정도 되고 있는 점차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이폰 OLED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되어 있지만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전장용 OLED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OLED 관련해서 투자를 생각한다면 탑픽으로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LG 디스플레이 보면서 가슴을 맞아요. 치게 사실 되더라고요. 이 종목 올해 조금 반등 주다가 다시 또 꺾였거든요. 그래서 OLED 시장을 그렇게까지 앞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무조건적으로 장밋빛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완성차, 그러니까 차량용 쪽에 대한 부분으로는 만약에 같이 연동이 된다, 주가가 연동이 될 수 있고 자율주행 그리고 SDV 기반의 차량, 커넥티드 카 쪽으로의 만약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 지금까지는 다른 국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굉장히 그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 사실 어제도 좀 디스플레이 좀 움직일까 싶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오늘 좀 움직이는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주가를 보면은 안 좋아요. 앞서 우리 박 고수와 연 고수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반대 입장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주 좋다라고 봐요. 아주 좋다. 지금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탑픽은 그럼 또 LG 디스플레이? 아니요, OLED 쪽에 소재, 덕산 네오록스를 봐야죠. 아마 지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아마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때 아마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8% 오릅니다. 왜 OLED 쪽에 소재주를 봐야 되냐면 앞서 우리 여행커가 수출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이번 수출 8월 데이터를 판단해 보면 6개 품목이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하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네. 그리고 기계와 조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쵸. 그리고 두 가지 품목은 가전이 14%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그중에 OLED가 4% 성장을 했습니다. OLED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위 차지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LNG 쪽의 조선, 그리고 OLED는 전 세계 시장에서 82%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등이죠. 기존에 LCD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를 참여하다가 이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 다음이거든요. 네. 중국이 한 43%, 우리가 한 38% 비중으로 LCD 분야입니다. 근데 OLED는 여전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 더 밝고 더 선명하게 이 기술력을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방금 연구수가 아직은 쓰임새가 대형 TV, 그다음에 전장용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가격이 3배 비쌉니다. LCD에 비해 3배가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근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격도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수출뿐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의 내수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OLED 쪽의 소재주는 지금부터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주가 흐름도 앞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업종에서의 섹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희 교수님,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아이폰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자동차도 그렇고 이게 많이 팔려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수주가 늘어나고 이 업황의 호황이 이루어질 텐데 밤사이에 CPI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물가 더 오르고 뭐 하반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쇼핑 시즌에 과연 소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좋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물음표와 느낌표가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CPI 그거는 원래 높았다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추세가 그 뭐 유가 때문에 잠깐 했지만 어저께 그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네. 큰 CPI는 내려가는 거니까 괜찮고 오히려 만약에 그 경기 연착륙이 좀 아니고 소비자들이 소비 그 저축이 다 떨어져가지고 소비를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가 잘 안 나오면 그게 걱정이지 CPI가 뭐 조금 덜 내려갔다 그거는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CPI가 높아서 주가들이 그 TV 안 팔리고 뭐 휴대폰 안 팔리게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젠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까 뭐 LCD 쪽이나 OLED 쪽에 엄청 투자를 하느냐 이게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바로 장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LG고 삼성이고 돈을 많이 벌고 해야지 투자 반도체처럼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진득하니 갈 수 있는 주식. 그러니까 소재주가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소재주 보니까 반도체하고 달리 또 이 디스플레이 쪽은 제가 요즘 보니까 안 올랐네요.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런 거는 찜해놓고 조금 천천히 쫀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온 건 같긴 해요. 수급이 그러니까 계속 장비주 같은 경우는 뭐 선익도 오르고 그 필옵틱스 뭐 야스도 오르는데 오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LG하고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재는 넓이가 넓어지고 뭐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 드러나는 게 다르니까 장비주는 매우 선택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근데 야스 같은 경우는 또 이거는 TV용이거든요. 휴대폰하고 관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휴대폰이냐 TV냐 그리고 장비는 투자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급등할 때 절대 떠나지 말고 진득하니 기다리면 소재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모두 OLED 관련한 소재주를 또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LED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현 고수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있다. 단 종목별로 실제 수주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박수호 고수 국뽕은 접고 중국 시장 쪽으로 오히려 추이를 살펴보자. 김대중 고수는 더 밝게 더 선명하게 관련주도 밝고 선명해 보인다. 덕산네오룩스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요. 염정 고수 차량용 OLED 시장의 개화도 주목해보자. 전반적으로 의견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탑5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